학습 부진의 주요 원인인 난독증이 10명 중에 1명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잇따라 고급 차량만 털어온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에 있는 경보장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 미술관이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촌 노인들의 서툴지만 사연 많은 그림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중증장애로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 발가락으로 시를 쓰는 발가락 시인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10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구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낮에는 약간 덥겠습니다. 아침 저녁은 선선해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흰 구름 사이로 쪽빛 하늘이 드러나면서 깊어진 가을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선선한 아침과 달리 낮에는 약간 덥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7도, 안동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도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난독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학습 부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난독증은 10명 중에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의외로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상적인 학생이 책을 읽는 눈을 컴퓨터로 분석한 것입니다. 단어와 줄 순서대로 글을 읽어나가고 가끔씩 의미가 생소하거나 생각이 필요한 단어에서 눈이 멈추게 됩니다. 반면 난독증이 있는 학생의 경우 단어를 마구 건너뛰는 것은 물론 줄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한 단어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난독증의 개념은 넓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단추를 잠그지 못하는 등 행동의 어눌함까지 포함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또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학습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뇌연구소에 의뢰해 수성구 모 초등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0%가 난독증을 갖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학생의 특징은 책을 건너뛰어 읽거나 이해가 떨어지고 상황에 맞는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거나 독서할 때 눈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사항이나 숙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나 동작이 굼뜨고 운동 순서를 혼동하거나 균형을 못 잡고 자주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학생들을 학습 부진하러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에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못하는 경우에 선생님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난독증은 병이 아니라 뇌의 신호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충분한 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민원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 장학사와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점검단이 즉각 출동해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학교폭력 민원이 은폐에 축소되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처리해 학부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2달 동안 대구와 경북 280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만 한 전통시장에서 거래된 복숭아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판매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시료 채취한 180여 건의 농산물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대구시 도원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내부 10제곱미터가량을 태워 소방서 추산 45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애완견 2마리가 숨지고 연기에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대구시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고 7시간 이상 복구가 지연되면서 26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잇따라 고급 차량만 털어온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차량엔 경보장치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걸어와 무언가로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0여 초 남짓.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차를 털었는데 경보장치는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9시 20분경에 내려와서 보니까 유리가 통굴로 빠졌습니다. 그대로. 말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안에 다 시방이라든지 부분 다 띄고 안에 장지갑이라든지 부분 소지품을 그대로 다 없어졌는 거죠. 그 부분. 같은 수법으로 한 달 반 새 포항에서만 고급 승용차 5대에서 현금과 귀중품 2,600여만 원이 도난당했습니다. 차량 경보장치는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만 울립니다. 범인은 이 점을 이용해 드라이버로 차량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유리를 부셨고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러 현금이나 귀중품을 많이 보관하는 고급 승용차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승용차는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안에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보관하면은 절도의 표적이 됩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에서 비슷한 수법이 쓰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그랜드호텔 면세점이 오는 토요일부터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대구 범원의 거리 그랜드호텔 별관 건물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자리한 면세점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국내외 유명 화장품과 전자제품, 보석류 등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랜드호텔 관계자는 이달 중순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에너지총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첫 최대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중단된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지역의 송전탑 공사가 이달 초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엽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관계자 50여 명은 오늘 오전 11시 한국전력 대경개발지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중화 및 대안노선 검토 등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재개 방침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촌 노인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예전에 한 미술관이 이 할머니들의 서툴지만 사연 많은 그림들을 모은 이른바 정서 치유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복판에 자리한 미술관. 입구에서부터 담벼락을 화폭 삼은 그림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과감한 표현과 색감이 두드러진 그림들은 전부 마을 할머니들의 작품입니다. 생전 하다가 저 선생님이 참 그리보라 그래가지고 그리니까 한편은 신기하고 반갑고 한편은 뭐 할머니들이 기를 줄 아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평생 농사만 짓던 노인들이지만 미술관이 운영해온 그림 학교에 참가한 뒤부터 표현력과 자신감이 부쩍 늘었습니다. 속이 탁 터지는 게 되게 얼마나 좋다고. 그림 그리시니까. 미술을 통한 농촌 노인들의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미술관이 이번엔 치유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락해 보이는 소파.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포개져 있습니다. 2,000개의 지팡이는 이름 모를 노인들의 침묵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미술관을 운영하는 가장 큰 뜻이 되기니까 이번에 저희도 어떤 치유의 개념으로 하는 작업들을 할머니들의 담벼락 그림과 전문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데 어우러진 치유 전시회는 오는 3일까지 예천 신풍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KTX 열차를 무임승차한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KTX 열차를 무임승차해 사기죄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승차권을 검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KTX에 무임 승차한 것은 사기에 해당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운임 14,4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부산에서 대구로 오는 KTX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경상북도가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업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 질서를 해치는 자원 남획형 불법업을 근절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해상단속반은 무허가 업과 구역 위반 사항, 공조조업 등을 지도 단속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 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세상엔 참 많은 꽃들이 있지만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하면 민들레를 떠올리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민들레 같은 시를 쓰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뿐만 아니라 그 삶도 민들레와 같은 이흥렬 시인,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 소개합니다. 이흥렬 씨는 시인입니다. 그는 중증 장애를 가졌고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가락으로 시를 씁니다. 발가락으로 시를 쓰는 이흥렬 씨는 고 천상병 시인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안진뱅이 꽃이라는 이름의 시집을 출간한 뒤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살 때 사고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된 후 독학으로 한글을 깨친 그에게 일기 쓰기는 유일한 낙이었고 20권이 넘는 그의 일기는 모두 만년필에 잉크를 찍어가며 발가락으로 쓴 삶의 기록들이자 시입니다. 긴 고통의 과정을 넘어 세상에 나온 그의 시는 이른 봄의 민들레를 연상케 합니다. 시를 쓰기 전에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시를 쓰고 그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또 희망적인 생각 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거요 느껴져요. 이흥렬 시인의 집은 문학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한데요. 민들레 문학협회라는 이름 아래 이흥렬 시인은 한 달에 한 번 문학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흥렬 시인의 시를 제일 먼저 읽는 독자이기도 한 부인 이순희 씨가 문학 강연회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애인들이 가서 문학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작하게 된 거고. 이흥렬 시인이 힘겹게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를 부인이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하면 회원들은 모니터를 통해 조금 더 쉽게 강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들은 강의 이상의 큰 감동을 얻어갑니다. 문학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생활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들레 문학회를 운영하는 이흥렬 씨 부부는 장애인 예술촌을 만들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흥렬 시인은 자신의 시가 동료들과의 보금자리에서 함께 싹틀 수 있는 앞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시를 통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작은 소망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지만 이흥열 시인은 장애인들이 가진 재능을 믿으며 오늘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짙어지는 달 10월입니다. 오늘 흰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선선한 아침과 달리 낮에는 25도를 웃돌며 약간 덥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또 안동의 가시거리 300m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걷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9도 안팎, 낮 기온은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낮 기온 26도로 낮 동안 약간 덥겠고 봉화는 12도, 안동 15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6도, 의성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맑은 날씨 속에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